기분 좋은 에너지가 가득한 정경의 클래식 2부는 우리나라 클래식 음악계를 이끌어가는 명사를 모시고 라이브 연주를 들으면서 음악과 인생 이야기를 나누는 수요 초대석으로 출발합니다. 오늘 모신 초대 손님, 5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이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심도 있는 연구와 연주 활동을 펼쳤고요. 그 결과물인 요제프 하이든 피아노 소나타 전곡 앨범이 프랑스에 권위 있는 클래식 음악 잡지 클릭마그의 추천 음반으로 선정됐습니다. 피아니스트 허원석 교수님 출연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교수님 반갑습니다. 자, 하이든 피아노 소나타 전곡으로 4월 한 달 동안 무려 7차례 연주회를 여셨는데요. 잘 마치셨습니까? 네,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네, 그 하이든이라는 작곡가 언제부터 좋아하셨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하이든이라는 작곡가는 네. 한 6년 전부터 좋아한 것 같아요. 6년 전이요? 네. 그러면 그 6년 전부터 좋아하시고 나서 바로 1년 뒤부터 연주를 하신 거군요. 그렇죠. 그 전에는 사실 하이든이라는 작곡가는 모차르트와 베토벤 사이에 곡을 많이 선택하게 되면은 한두 곡 정도 선택하는 그런 작곡가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네. 저조차도. 네네. 그래서 뭐 연주는 할 기회가 거의 없었죠. 네. 근데 이번에 연주를 하게 되면서 사실은 전체 음반을 다 내고 네. 그리고 그중에 34곡을 가지고 5번에 걸쳐서 5년 동안 연주회를 했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음반이 나오고 난 다음에 이 곡을 한꺼번에 한번 다 쳐보자. 한 번에 치면 뭔가 다른 느낌이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어서 그래서 그 기획을 하고 4월 1일부터 30일 사이에 한 5일 정도 간격을 두고 7차례 독주회 기획을 하고 쉬운 6곡을 전체를 다 무대 위에 올렸습니다. 와. 자, 대기실에서 제가 여러분 우리 허은숙 피아노 리사이틀 제가 팜플렛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감히 또 이렇게 홍보를 좀 하겠습니다. 6월 26일 예술의 전당 IBK 기업은행 챔버홀이고요. 7시 반입니다. 그 교수님 어떻게 포스터 마음에 드십니까? 너무 마음에 들어요. 무슨 패션 모델 같아요. 아, 디자이너 느낌 팍 납니다. 피아노만 잘 치면 될 것 같아요. 다른 모든 계획이 마음에 드시는군요. 네네. 또 뒤에 보면은 이번에 2025 6월 26일 짤제로코와 미넨 소나타고 26년도는 변주곡의 시작과 마나임 소나타, 27년 파리 소나타, 28년은 변주곡의 완성, 2029년은 빈의 모차르트입니다. 와, 벌써 2029년 스케줄까지. 네, 근데 아마 그거보다 조금 더 당겨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네. 네. 너무 나이가 많잖아요. 그 때가 되면 제가. 예. 네. 교수님. 그래서 좀 빨리빨리 하려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피아니스트 허원숙을 소개합니다. 호서대학교 명예교수인 허원숙은 서울대 음악대학 기악과와 오스트리아 빈 국립음대 피아노과를 졸업했습니다. 발레시아 국제 콩쿠르 우승을 비롯해서 비오티, 포졸리, 마르살라 국제 콩쿠르에 입상했고요. 금월스페셜 콘서트 시리즈와 다수의 독주회, 서울 국제음악제, 아시아 작곡연맹 국제음악제, 프랑스 카잘스 페스티벌, 폴란드 에마나체 음악 페스티벌 등 다수의 촉천 연주를 가졌습니다. 루마니아 오라디아 국립교향악단, 상해 방송교향악단, 국립심포니 오케스트라 등과 협연했고요. 2019년 바우 골드베르크 변주곡 음반으로 룩셈부르크 피치카토 슈퍼소닉상을 수상했고 ICMA에서 노미네이트됐습니다. 2025년 1월에는 하이든 피아노 소나타 전곡 음반으로 프랑스 음악 잡지 클릭마그의 셀렉션 클릭마그에 선정됐고요. 2024년 옥쪽 근정 훈장을 수상했습니다. 오늘 정경의 클래식 수요 초대석 피아니스트 허원숙의 라이브 연주 들려드리고요. 클래식 음악과 함께한 인생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방송 소감이나 응원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는 샵10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자, 이런 대형 프로젝트 하이든 피아노 소나타 전곡 연주 기획하시게 된 계기 물어봐도 될까요? 제가 이 연주를 다 하고 나서 보니까 네. 5년이 걸렸어요. 네. 근데 사실은 중간에 코로나 때문에
연주회도 많이 취소됐잖아요. 네. 그리고 제가 녹음하러 가야 되는 곳은 폴란드인데 전 세계가 락다운이 돼서 그렇죠. 이렇게 그 나라에서 봉쇄돼서 못 나가는 그런 상황이었고, 네. 그리고 또 제가 나중에는 또 급한 마음에 또 달려가다가 계단에서 넘어져갖고 그 오른손 손목이 손목뼈가 둘 다 부러지는 그런 대참사가 일어났었어요. 그래갖고 어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주를 못하는 시기가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뭐 5년이 걸렸지 사실은 한 좀 3, 4년이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지금 손은 괜찮으십니까? 더 튼튼해진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예, 우리 교수님 이 방송을 들었다 놨다 하시네요. 예, 걱정시켰다가 더 단단해졌다. 네, 네네. 정말 네. 정말입니까? 괜찮으신 겁니까? 네네. 괜찮습니다. 네. 그 어느 계단? 오른손에 저기 기차역 계단을 제가 기차표를 예매했는데 네, 그 앞에 거가 안 떠났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5분 아끼려다가 아, 진짜 몇 달 고생했죠. 네. 원래 끄는 티켓보다 앞에 거. 앞에 거 타려고 뛰어가다가 예, 기차는 제 시간에 예매해서 타시길 바랍니다. 네네. 그다음부터는 제가 저기 그 신호등 앞에서도 얌전하게 서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교수님. 그래도 더 단단해지었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네. 자, 하이든의 피아노 소나타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모차르트보다 날 것이고 베토벤보다 유머러스하다. 무슨 말입니까? 말 그대로예요. 모차르트는 그러니까 모차르트하고 베토벤 그 사이에 있는 그 어정쩡한 작곡가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보통 그래요. 왜냐하면 선생님은 성악하시니까 네. 하이든의 그 정말 명작들을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감히 그런 얘기를 못 해요. 맞아요. 감이 근데 못하죠. 피아노 소나타만 이렇게 좀 어정쩡합니까? 홀대를 받고 있었거든요. 네. 와, 저는 그런데 그래서 네. 저는 하이든을 제가 하게 된 계기가 하이든이 뭐 오페라도 많이 작곡해, 심포니도 많이 작곡해, 다 했죠. 실내악도 많이 네. 해,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쓴 피아노 소나타를 정말 한 대여섯 곡만 연주를 하는 것일까? 그게 너무 궁금했어요. 궁금해서 좀 저도 공부하는 겸 해서 시작을 했는데 그 하이든은 그러니까 모차르트의 그 세련되고 정말 그 기품 있는 그런 모차르트의 음악과 베토벤은 뭐 거기서 그 반대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베토벤은 그렇다고 유머러스한 곡이 가끔가다 있긴 하지만 너무 진지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 사이를 아주 왔다 갔다 하면서 절묘하게 그 시대도 뭐라 그럴까 그 전에는 하프시코드에서부터 시작해서 포르테피아노로 가서 결국은 피아노라는 악기가 나오게 되는데 그 악기의 변천도 너무너무 잘 보여주고 그 교육적인 목적에서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연주자 입장에서도 보여줄 게 굉장히 많다고 생각이 들어서 하이든을 선택하게 된 거죠. 그렇군요. 대가께서 하이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는 흥미롭습니다. 저는 말씀하신 대로 감히 하이든한테 어정쩡하다라는 거는 상상할 수가 없는데, 상상할 수 없죠. 상상할 수가 없는데 우리 교수님 말씀하시니까 피아니스트들은 다 어정쩡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습니까? 예, 우와. 여태까지 그랬어요. 여태까지 그런 점이 많아서 그 보통 학교에서도 클래식 그 고전 시기의 작품을 네, 뭐 한 곡 연주해라. 예, 그럼 보통 다 베토벤을 선택하잖아요. 그렇죠. 시험 때. 네, 그리고 두 곡이다. 그럼 모차르트하고 베토벤을 그렇죠, 선택을 그렇죠. 하죠. 네, 네. 하이든이랑 선택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 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 궁금하잖아요. 하이든처럼 대작곡가가 이렇게 많은 곡을 썼는데 그게 너무 궁금했어요, 진짜. 야, 아주 또
예리한 시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교수님, 제가 그 음악을 처음 시작했을 때 산 CD 앨범이 요즘에도 그게 있나요? 그 베를린 필하모닉에서 카라얀 전곡 음. 그 전집이라고 해서 한 40장 정도를 한 번에 제가 구입을 했어요. 네. 음악을 처음 시작했을 때 고등학교 3학년 때 시작했거든요. 네. 근데 다 들었을 때 정말 다 들으셨어요. 다 들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늦게 전공 시작하다 보니까 좀 교양을 쌓야겠다 싶어 들었는데 저는 희한하게 하이든이 제일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한참 천리안 나우누리 이제 막 그 모뎀 쓸 때였거든요. 네. 그때 이메일을 만들려고 그래서 네. 제가 이메일 주소를 아직도 하이든을 쓰거든요. 아, 그때 음악이 하이든이 제일 좋았어서 네. 예, 그래서 오늘 근데 교수님 하이든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너무 신기하고 재밌습니다. 아, 네. 제가 좀 이상한 거죠. 거기서 베토벤보다 하이든을 더 좋아했던 것. 네. 근데 이제 피아노 치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실 좀 이렇게 홀드된 그런 점이 있어요. 아, 네. 근데 이제 저는 그 하이든을 본격적으로 많은 곡을 접하게 됐잖아요. 네네. 쉬운 6곡이나 되니까. 네. 근데 너무 웃기는 게 사실은 쉬운 6곡인지도 그 사람들이 잘 몰라요. 베토벤 그러면 32곡, 그렇죠, 그렇죠. 모차르트라고 그러면 18곡 다 아는데 하이든은 몇 곡인지 모르고 심지어는 그 작품 번호를 그 분류한 그 학자도 뭐 호보켄 번호라는 게 있고 그렇죠. 랜든 번호라는 게 있는데 네. 둘 다 그 순서도 다르고 개수도 달라요. 어허. 그리고 심지어 랜든 번호로는 62번까지 있는데 네. 곡은 쉬운 6개란 말이죠. 그리고 중간에 번호만 있는 번호로 이렇게 선점해 놨는지 모르겠는데 7개인가가 중간에 번호만 있어요.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리고 또 어떤 거는 랜든이 만든 번호는 곡이 번호가 없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랜든 번호로는 몇 번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곡들이 있어요. 근데 호보켄에서는 그걸 말할 수 있거든요. 네. 복잡하네요. 네. 그리고 호보켄은 52번까지 있는데 네. 사실 중간에 없는 번호도 있고 여기서도 번호가 있는데 곡은 없는 게 있고 또 어떤 곡은 번호가 이상한 번호도 있어요. ES2, ES3, F3, 뭐 D1 뭐 이런 번호도 있어요. 교수님 연구하시면서 즐거우셨겠어요. 이렇게 흥미로운 일이 많이 없지 않습니까? 재밌었어요. 그러니까요. 네, 즐겁지는 않고 재밌었어요. 즐겁지는 않고 재미있었다. 네. 이야. 그리고 이 하이든 공부하다 보니까 예. 이제 연습할 때 예. 보통 물론 대가들 곡은 안 그렇지만 보통 사람들이 우리 찬송가라든지 곡을 보면은 뭐 두 마디 두 마디 네 마디 뭐 이런 식으로 곡 구성이 돼 있잖아요. 네. 두 마디 두 마디 네 마디 아니면 네 마디 네 마디 뭐 그런 식으로 뭐 첫째 단 둘째 단 뭐 이렇게 곡이 구성되어 있는데 하이든은 그런 점에서 많이 탈피되어 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게 어떤 때는 여기다 붙여도 되고 저기다 붙여도 되는 그러니까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우리는 어렸을 때 그 말을 잘 띄어쓰기 잘 해갖고 써야 된다라는 의미로 배운 말이긴 하지만 그래도 둘 다 의미가 있잖아요. 네. 그것처럼 굉장히 많은 부분에 그렇게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 그리고 그런 부분들 되게 많고 또 어떤 부분은 곡이 굉장히 진지하게 가다가 중간에 이렇게 훅 치고 들어오는 이벤트 같은 그런 부분이 뭐 한 두 마디 이렇게 툭 깔려 있다던가 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처음에는 왜 이러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연습을 시작하죠. 예. 왜냐하면 내 머릿속에는 그 하이든보다는 베토벤이나 모차르트로 꽉 차 있으니까. 예. 그런데 이건 하이든이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재밌는데 이렇게 해보니까 재밌는데 저렇게 하니까 더 재밌는데 뭐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이든만을 표현할 수 있는 음색이 필요하더라고요. 모차르트 연주할 때와 베토벤 연주할 때와 다른 그런 음색 자체가 달라야겠더라고요. 그래서 공부하면서 사실은 재밌었어요. 그러면 교수님 하나만 더
물어보고 라이브 연주 청해 듣겠습니다. 하이든은 엉뚱한 작곡가인가요? 엉뚱해요. 엉뚱한데 따뜻하면서 엉뚱해요. 따뜻하면서 엉뚱하다고요? 어떤 사람 엉뚱한데 따뜻하지 않은 사람 많아요. 엉뚱하기만 한 사람. 세 가지가 있군요. 엉뚱이만 사람, 엉뚱하고 따뜻한 사람, 엉뚱하고 차가운 사람. 그럼요. 그런데 하이든은 엉뚱한데 따뜻하다. 네네. 예, 이유를 물어봐도 될까요? 굉장히 많은 생각을 머릿속에 한꺼번에 갖고 있는 사람 같아요. 제 생각에는. 작품을 보면. 네. 작품을 보면 그 작품뿐만 아니라 네. 그분이 음악 감독을 하면서 그 많은 단원들의 그 뭐랄까 그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얘기들 많잖아요. 뭐 좀 추워요. 뭐 우리 시즌은 언제 끝나요? 뭐 이런 것들. 우리 퇴근 안 시켜줘요. 뭐 그런 것들. 그리고 쟤랑 싸워요. 뭐 이런 것도 해결해 주세요. 뭐 누가 날 괴롭혀요. 뭐 이런 것들. 그런 것까지 다 체크해 가면서 음악 감독을 하신 분이거든요. 곡도 쓰고 연습도 시키고. 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그 음악 안에서도 여러 가지 따뜻한 아이디어들이 샘솟는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 지금 허은숙 교수님을 통해서 하이든은 우리가 알아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라이브 연주를 청해 들으려고 하는데요. 오늘 먼저 연주하실 곡 어떤 곡입니까? 하이든 소나타 호보켄 번호로 분류한 16기 피아노 소나타를 말하는데요. 네. 그 호보켄 16의 52 제일 마지막 곡이죠. 거기 1악장 알레그로를 연주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연주를 위해서 자리로 이동하실 동안 제가 곡 소개를 좀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감상할 피아노 소나타 E플랫 장조 호보켄 번호 16의 52는 하이든이 런던에 체류하던 1794년에 작곡됐습니다. 하이든의 마지막 피아노 소나타인 이 곡은 뛰어난 기교를 보여주는 작품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당시에 새롭게 등장한 영국식 포르테피아노의 풍부한 음색과 페달 효과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1악장 알레그로는 소나타 형식으로 작곡된 작품인데요. 하이든 후기 작품 특유의 실험적 성향과 함께 웅장함과 구조적 복잡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준비되었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하이든의 피아노 소나타 E플랫 장조 호보켄 번호 16의 52 1악장 알레그로를 피아니스트 허원숙이 연주합니다.
하이든의 피아노 소나타 E 플랫 장조 호버캔버러 16기 52 1악장 알레그로를 피아니스트 허원숙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원지연님 브라바. 친숙하지만 멀게 느껴지는 베토벤. 모차르트보다 들어도 본 적 있지만 잘 모르는 왠지 들으면 따뜻해지는 하이든 음악 제일 좋아합니다. 교수님 말씀을 들으니까 하이든과 더 가까워지고 싶네요. 그간 하이든을 연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많이 나눠주세요. 보내주셨습니다. 조승희님 브라바. 허원숙 교수님 저 완전 팬이에요. 완전 기다렸습니다. 김윤서님 공연 정보를 찾아보다가 하이든을 치다 죽어보자 라는 문장이 있어 놀라기도 했고 존경심이 더욱 쑥쑥 자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 있으십니까? 네, 그거는 사실은 하이든 치다가 뭐 5년 동안 치다가 죽긴 하겠어요. 근데 제가 사실은 이거를 일주일 동안 치려고 그랬었거든요. 일주일 동안 월화수목금토일로 네. 전체를 치려고 그랬었어요. 네. 그러면 죽을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하던 말이에요. 와. 교수님 그렇게 무심코 하신 말씀이 이렇게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고 오늘 EBS를 통해 다시 한번 재방송되고 있습니다. 현님 와 브라보. 제니 홍콩님 브라바 보내주셨습니다. 권효정님 브라바 보내주셨습니다. 수요 초대석 오늘 모신 초대손님 피아니스트 허원숙입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는 샵 10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EBS 라디오 어플 반디로는 무료 문자 보내실 수 있습니다. 피아니스트 허원숙에게 피아노를 연주한다는 것 어떤 의미일까요? 피아노 연주한다는 거는 그 연주랑 연습을 두 가지를 나눠서 얘기를 하겠는데요. 네. 연주라는 거는 저의 부족한 모습을 조금이라도 메꿔보려는 그런 안간 힘을 쓰는 자기 검증의 시간? 연습 시간이요? 아니요. 무대 위에서. 무대 위에서요? 무대 위에서 막 자기 잘 준비가 덜 됐는데도 그걸 막 어떻게든지 아까도 보셨잖아요. 제가 막 틀리고 되게 어려워요. 그 실황으로 네. 또 이렇게 옆에서 막 굉장히 뚫어져라 절 쳐다보셨잖아요. 되게 어려워요. 죄송합니다. 여기서 잘 치시는 분들 진짜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고릴라가 옆에 네. 있어서 힘들었구나.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 주세요. 네, 그래서 연주라는 거는 자기가 연습한 것보다 더 잘 치고 싶기 때문에 굉장히 막 그 안간힘을 쓰면서 치는 그 순간이고 네. 결국은 자기 검증을 하게 되는 시간이에요. 또 못 치잖아요. 잘. 자기가 역시나 또 오늘도 연주를 잘 못했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연주라는 건 거의 그렇고 네. 그 피아니스트의 삶이라는 거는 거의 99%가 연습이고 나머지 1%가 연주거든요. 예. 다른 악기보다 좀 더 연습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냥 네 글자로 말하면 자가격리다. 자가격리. 네. 세상으로부터 격리되어서 또 하나의 세상으로 들어가는 그런 외로운 싸움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막 친구 좋아하고 밖으로 나가는 거 좋아하고 그런 사람들은 사실 피아니스트가 되기 힘들어요. 피아노와 관련된 다른 일을 하는 게 좋고 그 피아니스트들은 보통 굉장히 진짜 좀 처절하게 연습하고 연습벌레에다가 그리고 좀 뭐랄까 성실해요. 성실한 성격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실기시험 채점할 때도 다른 악기는 막 99점도 나오는데 피아노 선생님들은 90점 주려고 할 때 91점을 주면 안 될까 하면 벌벌벌벌 떨면서 자기 검증도 되게 잘 되어 있고 그리고 남한테도 좀 그런 것 같아. 이렇게 막 어떻게 이게 91점이야, 90점이지 막 이렇게 그러니까 너무 세상에 피아노 잘 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엄격하시구나. 네. 그런데 사실은 수학을 아주 잘하지 않아도 수학 점수 100점 맞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피아노도 99점 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안 줘요. 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연습하는 것 같아. 나는
내가 무슨 90점이야. 나는 88점이야. 그러니까 난 연습해야 돼. 그리고 연습실로 들어가고. 교수님 말씀 드리니까 제가 좀 반성이 되는데요. 저는 100점 잘 주거든요. 그럼 잘려요. 그런 점수는 상하 커트에서 잘려요. 그렇죠. 네. 1등 점수면 마지막 점수가 항상 잘리죠. 네. 예. 저는 항상 잘리는 점수를 주는군요. 네. 자, 김태준님, 허원숙 교수님, 꿈이 먹고 소탈하신 너무 멋진 아티스트입니다. 너무 매력적이세요. 보내주셨습니다. 자, 몇 살 때 피아노 시작하셨죠? 피아노 저 늦게 시작했어요. 저 초등학교 2학년 때 시작했다기보다 그냥 간을 봤죠. 9살 때. 네. 초등학교 2학년 때 합창부를 들었어요. 노래하셨습니까? 아무나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네. 합창부를 하는데 그 음악 선생님이 소질이 있다고, 악보도 못 읽는 애를 소질 있다고 방과 후에 가르쳐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허. 그래갖고 그 선생님한테 배운 게 그 피아노 건반에서 도를 찾는 거. 그러니까 검은 건반 2개에 거기 바로 밑에가 도다, C다. 네. 그거 찾은 거, 그걸 했어요, 첫 시간에. 네. 왜냐면 음표는 아마 보긴 받는 것 같아요. 칠판에 써놓고 그 노래를 따라 부르고 했으니까. 예. 그런데 이제 피아노라는 건반은 처음 봤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C라는 음을 검은 건반 2개 있는 바로 밑에 있는 음이다라는 거를 가르쳐 주시고 그 선생님이 학교를 관두셨어요. 예, 지금 도저히 종잡을 수 없는 인터뷰로 우리가 가고 있습니다. 그 선생님 예. 학교를 관두셨어요. 왜 네. 관두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근데 그랬는데 저는 이미 바이엘 악보를 샀어요. 아, 상권 학원 다 샀거든요. 예. 그때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번을- 상학원. 네. 그리고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악보 맨 뒤에 보면은 이렇게 병풍식으로 돼갖고 알고 있습니다. 그 실물 크기의 건반이 달려 있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거 이제 책상 위에다 이미지네이션 할 수 있게. 책상 위에다 올려놓고 그거를 이제 연습을 하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나이가 많잖아요. 그래갖고 제 또래에 피아노가 있는 집이 그렇게 흔치 않았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그 선생님한테 피아노를 조금 그래도 건반 어디에 도가 있다는 걸 알았는데 선생님이 도레도레 치다가 예. 선생님이 학교를 관두셨단 말이에요. 네. 근데 너무 재밌는 거야. 그래갖고 제가 이제 그 무릎 이제 방바닥에 앉아서 저 기억나는 게 무릎 위에다가 그 종이 건반을 펼쳐놓고 그 악보를 제가 혼자 보면서 연습을 했어요. 근데 옆집 애가 너무 자랑을 하는 거야. 자기 피아노 배우러 다닌다고. 그래갖고 막 쫄랐어요. 부모님께 막 쫄라서 옆집에 은경이 다니는 학원 나도 다니게달라. 가겠다고. 개인 교수, 예전에는 이제 학원이 아니고 학원 전에 있었던 개인 교습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로 저도 가서 배웠어요. 이 피아노를 배우게 된 계기가 한편의 좀 드라마 스토리인데요.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일단 합창부에 들어가서 노래를 하는데 선생님이 와라, 너 피아노 좀 보자 해서 도가 어디인지 알려주고 그리고 바이엘 상악원을 샀는데 거기 뒤에 그때 당시 피아노가 귀하니까 악보 뒤에 쫙 펼쳐지는 네. 피아노가 있어. 종이 피아노를 연습을 하는데 옆집 사는 친구 윤경이가 은경이. 예, 제가 그분 성함을 다 알게 되네요. 은경이가 이제 피아노를 다니니까 개인 교습을 받게 돼서 결론적으로 그때 피아노를 전공하게 된 첫 번째 시작인 거죠. 피아노를 시작을 했는데 네. 그리고 이제 친척 집에 놀러 갔어요. 우리 제 고모님 때 2탄입니다. 네. 고모님 댁에 갔는데 저는 그래서 거의 한 바이엘 8번쯤 치고 있었어요. 8번쯤 치고 있었는데 그 집 딸, 그러니까 저희 사촌 동생이죠. 저보다 한 살 네네. 어린 사촌 동생이 마침 그 방문 선생님이 와서 가르쳐 주는데 너무 치기 싫어하는 거예요. 피아노를 근데 저는 너무 치고 싶었거든요. 배우고 싶고. 뒤에서 어깨 넘어서 진짜 이러고 봤어요. 보는데 몇 걔는 번입니까? 50번. 바이엘 50번. 근데 칠 수 있겠더라고요. 학원이네요. 50번이니까 상권 넘어서서.
아니 글쎄 걔 50번 치고 있는데 저는 8번 8번. 치고 있었는데 네. 걔 악볼 보는데 쉬워요. 예, 칠 수 있겠더라고요. 예,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쳤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다음엔 생각이 안 나. 그다음에 아마 우리 사촌 동생 더 혼났을 수도 있어요. 너는 지금 52번까지 배운 애가 치기 싫어하고 얘는 8번까지밖에 안 배웠는데 50이면 어깨 너머로. 야. 중간중간에 또 네. 어려운 게 나왔다가 네. 쉬운 것도 나왔다가 또 예. 어려운 것도 나왔다가 해요. 예. 교육적인 차원에서 악보가 그래요. 그러니까 아마 거의 그 50번 정도가 좀 쉬운 거였었던 것 같아. 근데 너무 하여간 저는 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교수님 이 이야기가 너무 흥미진진한데 이 이야기가 50년도 더 된 이야기죠? 50년이라니요. 한 55년, 55, 57년. 57년 전 이야기를 지금 생생하게 여러분 들려주고 계십니다. 김은정님, 우와 흥미진진합니다. 최현희님, 연륜과 멋짐이 비례하는 분이시네요. 너무 멋있으세요. 김준하님, 배우 윤여정 선생님 화법처럼 교양 있는 조근조근한 말투에 쿨레 진동하는 화법 멋있어요. 김은정님, 사촌 동생 이름은 뭔가요? 비밀이 비밀. 옆집에 은경이 오픈되는 사촌 동생의 비밀입니까? 그렇죠. 네. 이게 또 선이 있군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사촌 동생은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지금 네네. 보호하고 있습니다. 옆집 친구 이름은 공개했습니다. 야, 교수님, 이거 연주를 들어야 되는데 이야기가 너무 재밌어서 인터뷰를 하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저희가 연주를 들어야 됩니다. 그래요? 예, 두 번. 벌써입니다. 두 번째 곡 어떤 곡입니까? 똑같은 곡의 3악장을 골랐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시면 제가 좀 더 소개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는 피아노 소나타 F장 조보켄버러 16기 52 1악장 감상하셨습니다. 이번에는 3악장 피날레 프레스토입니다. 고전주의 피아노 소나타의 정수의 하이든 특유의 또 유머, 기교와 형식적 실험이 집약된 악장으로 평가되는 작품인데요. 무척 빠른 템포로 진행되면서 밝고 유쾌한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3악장은 빠른 패시지와 장식음, 즉흥적이면서 화려한 기교, 갑작스러운 정지 등 연주자에게 높은 테크닉을 요구하는 작품입니다. 준비되었습니까? 네. 그럼 여기서 하이든의 피아노 소나타 E플랫 장조 호버켄버러 16기 52 3악장 피날레 프레스토를 피아니스트 허원숙의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하이든의 피아노 소나타 E플랫 장조 호버캔모르 16에 52 3악장 피날레 브레스토를 피아니스트 허원숙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6512 쓰시는 분은 브라바 연주 너무 좋습니다. 김태준님 브라바, 섬소년님 연주 듣는 정경님 표정이 너무 진지해요. 고맙습니다. 주아라님 초연함 같은 생동감 넘치는 연주 고맙습니다. 하트 보내주셨고요. 박선희님 하이든 작곡가 이야기와 연주가 너무 흥미롭고 재미있어요. 8354 쓰시는 분 연주가 우아하고 무게감도 있고 재치가 함께 모두 공존하네요. 잘 몰랐던 음악을 연주자의 설명을 듣고 직접 연주하시는 걸 들으니 더 깊이 음악에 빠질 수 있는 것 같아요. 보내주셨습니다. 현님 교수님의 피아노 연주를 통해서 하이든의 음악 세계와 그의 퍼스널리티까지 간접 체험하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교수님 성공하셨는데요. 아, 연주는 실패했습니다. 진짜 어려워. 아 이거 대각께서 이 겸손의 말씀을 계속하신 거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교수님 자꾸 왜 그러세요? 네. 그래서 연습하나 봐요. 와, 자 하이든의 피아노 소나타 전곡 음반 폴란드 둑스레이블과 녹음하셨어요.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하나 말씀해 주세요. 그 거의 맨날 그 한번 치면 좋아요. 그런데 한 번 더 해볼까요? 안 좋다는 얘기죠? 다시 그 말을 수도 없이 들었는데 오. 뭐 근데 맨날 있는 일이라 처음부터 끝까지 하여간 계속해서 여러 번에 걸쳐서 반복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상처는 안 되십니까? 계속 해달라고 하면. 어떤 때는 상처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왜 상처가 되냐면 전 잘 쳤거든요. 예. 정말 간만에 너무 잘 쳤는데 그런데 그 피아노 그 레귤레이션이라 그래요. 건반이 예. 일정하지 않은 그러니까 음정도 맞는데 일정하지 않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질감이 다른 거. 소리의 질감이 다른 거. 그게 햄머 때문에 올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그 조율사가 엄청 조율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 전날 밤에 조율 다 세팅해 놓고 아침에 제가 오면 뭐 9시부터 조율 또 다시 또 하고 그리고 저 녹음하는 내내 옆에서 이렇게 모니터링 하면서 그 소리만 계속 그분은 들으시고 그렇게 열심히 조율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레귤레이션이 안 돼. 뭐 이렇게 정말 마음에 드는 부분이 안 나올 때 있어요. 근데 저는 녹음을 개인적으로는 이게 제일 낫다라고 생각했는데 바로 그 문제 때문에 조율을 다시 하고 다시 치라 그랬을 때 그때 진짜 상처받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연주자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외적인 요소로 프로듀서가 이제 그렇죠. 예. 네, 뭐 무슨 소음이 났다거나 뭐 이런 것도 아주 나중에 못 지우는 소음 있잖아요. 그런 거 상처받죠.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그 프로듀서가 그 쳤을 때 상대적으로 좀 덜 칠하면 네 좋아요 교수님, 네 선생님 좋습니다 이렇게 하고 좀 상대적으로 가까우면 다시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어떤 경우가 일하시기 더 편하세요? 친해도 공은 공과 사는 구별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 아무리 뭐 만나서 반갑다고 껴안고 그래도 일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진짜 남인 거예요. 그리고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뭐 저 사람 상처받을까 봐 말을 뭐 내가 좀 살살 해야지. 뭐 그러면은 결국 그 뭐지 그 성과물이 안 좋은데. 근데 이 폴란스카라는 그 프로듀서는 네. 처음부터 굉장히 좀 무서웠어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그 이건영 선생님 곡을 예전에 한 10년 전쯤에 녹음을 하는데 그 곡이 11분짜리였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이 세상에서 그 곡을 칠 수 있는 사람은 저 하나밖에 없고요. 새로운 곡이니까. 예. 그래갖고 그 곡을 이제 이거는 오전 세션 안에 끝나겠지 하고 이제
이제 녹음하러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한번 자기도 곡을 들어보고 싶으니까 한번 쳐보라고. 그래서 이렇게 쭉 쳤어요. 그랬더니 뭐 예상대로 뭐 very good, 뭐 wonderful, 뭐 이런 말을 해요. 그러더니 그런데 우리 다시 쳐볼까 시작을 해서 그게 7시간 걸려서 녹음했어요. 와. 네. 그리고 제발 부탁인데 너 아무리 네가 마음에 들게 쳤어도 우리가 처음부터 얘기했던 그 섹션을 넘어가지 마. 그 얘기를 꼭 해요. 왜냐하면 너 피곤해져. 아무리 지금 마음에 들어서 그냥 원테이크로 가고 싶어도 절대로 그러지 마. 그걸 아주 신신당부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 끊어서 할 때 내가 이렇게 푹 들어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성악으로 말하면 갑자기 A를 소리를 내야 된다든지 그런 게 워밍업 없이 탁 그 템포로 딱 들어가는 연습 그런 거 되게 많이 했어요. 연주랑 녹음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달라요. 그렇죠. 또 오늘 또 여러 가지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긴 여정을 마무리하고 앨범이 발매됐을 때 어떠셨습니까? 좀 아쉽죠. 왜냐하면 그 시간이 5년이란 시간이 지났고 네. 그리고 그 동안 저도 좀 늘었잖아요. 하이든에 대해서도 조금 더 알게 되고 그리고 더 많은 곡을 알게 되고 접해보고 또 음색도 또 연구해보고 뭐 그러다 보니까 초기에 녹음했던 게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앨범은 참 항상 그런 것 같아요. 그 시간이 길다 보니까 예.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모차르트를 하는데 모차르트는 녹음을 나중에 한꺼번에 하려고요. 다 연습된 다음에 연주 다 하고 연주 다 되고 좋은 전략이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때는 제가 더 늙어요. 계속 그 말씀하시는데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자, 박채연님 덕분에 잘 몰랐던 하이든의 음악을 맛본 것 같아요. 좋습니다. 보내주셨습니다. 여기서 음악 한 곡 더 듣겠습니다. 하이든의 피아노 소나타 2단조 호버켄 번호 16의 34 3악장 피날레 몰토 비바체를 피아니스트 허은숙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하이든의 피아노 소나타 2단조 호버켄 번호 16의 34 3악장 피날레 몰토 비바체를 피아니스트 허은숙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교수님 꼭 이 곡을 그 방송 중에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신 전 이유를 알겠습니다. 피아노가 다르네요. 피아노 악기가 죄송합니다. 저 EBS에는 피아노 악기가 이렇게 그 지금 녹음하신 거랑 다르다라는 거를 저희에게 증명해 주시려고 이 곡을 저보고 꼭 틀으라고 제 얘기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네 맞아요. 어쩜 이렇게 소리가 좋죠? 세상에. 네. 악기가 반은 해요, 사실은. 연주자가 왜 탁구도 이렇게 탁구대가 좋아야지 탁구 잘 치잖아요. 그럼 비슷한 거예요. 피치면 피치, 그 영롱함이 영롱함, 깊이, 밝음 다 있네요. 네. 김소영님 오늘 방송 너무 좋네요. 허은숙 교수님이 해주신 이야기도 재미있고 하이든을 좀 더 알게 되어 좋아요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하이든을 말씀하시지만 허은숙을 알게 돼서 좋겠습니다. 자 교수님 그 클래식 음악을 전공하는 어린 학생들과 청소년이 있습니다. 한 말씀 해주시죠. 사실 그 몇 년 전부터 네. 그러니까 임윤찬이라는 세계적인 스타 피아니스트가 나오기 전 한 10년 전부터 네. 예전에는 전 세계의 그 대세 피아니스트들이 러시아 피아니스트들일 경우가 많았어요. 네. 거의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게 한국 피아니스트로 바뀌었어요. 그게 한 10년, 15년 돼요. 예. 그래서 콩쿨마다 정말 한국 입상자들도 너무 많고 또 뭐 굳이 뭐 입상을 안 해도 너무 잘 치는 그런 피아니스트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제는 뭐 그 전 세계에 완전 원탑 피아니스트가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그 마치 한강의 소설을 우리가 원어로 읽으면서 뿌듯해하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네. 뭐 우린 노벨상 받은 작가의 작품을 원어로 읽어 막 그리고 뿌듯해하는데 그것처럼
우리나라 피아니스트들이 이렇게 잘해라는 게 좀 뿌듯하기도 하지만 그 밑에서 자라나는 새싹들을 참 이렇게 뭐랄까 압박감이 심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웬만큼 잘해갖고는 이제는 뭐 이렇게 잘한다는 말 들을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 돼서 제 생각에는 너무 지금 무리하지 말고 왜냐하면 다들 잘하니까 누가 길게 가느냐가 참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레 리치 보세요. 지금 거의 80이 다 되신 분인데 지금도 그렇게 아주 활동을 잘 하고 계시잖아요. 물론 네. 그분 뭐 젊었을 때 뭐 세계 원탑이었죠. 네. 그런데 길게 가는 것도 너무 중요하고 그러면서 보여줄 수 있는 게 굉장히 많다. 그러니까 긴 호흡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잘 알겠습니다. 교수님 벌써 1시간이 다 돼서 방송 마칠 시간인데요. 오늘 출연해서 고맙습니다. 교수님 덕분에 하이든도 알게 됐고요. 또 앞으로 펼쳐질 모차르트, 짤츠부르크 미네 소나타도 응원하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모실 기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정규의 클래식 수요 초대석 피아니스트 허은숙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평안 하나로 보내세요. 내일 뵐게요. 안녕.